자, 이제 산과 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산과 염기는 뭐가 돼야 돼?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된 의미의 산과 염기가 되는 거지. 그냥 의미만 확장시키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자꾸 시험에 나와서 꼭 짚어는 가야 된단 말이야. 어렵진 않으나 시험의 출제 확률은 거의 100%지. 뭐 아예 100%라고 봐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자, 갑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 바로 뭐야? 수소이온을 뭐 한다? 준다야. 수소이온 준다. 산, 수소이온을 받는다. 염기. 수소이온 준다. 산, 수소이온 받는다가 염기야.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조금 어려워서 시험 문제는 언제나 화학식으로 주니까 선생님도 화학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산이라니까 HCl, 염산, 뭐랑 반응해? 물, 이렇게. 됐죠? 그럼 염산이 물과 반응하면 뭐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염화이온이 만들어지고 수소이온을 얘한테서 이렇게 해서 얘가 받는 거지. 그래서 수소이온을 받으면 얘가 뭐 되는 거야? 하이드로늄 되는 거야. 이건 전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하이드로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생략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 입장에서 요 수소이온이 물한테 갔으니까 네가 뭐가 돼야 돼? 산 돼야죠. 네가 산 되는 거야. 수소이온을 줬으니까 산.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잘 봐야 돼.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뭐 이게 선생님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산도 돼요? 라고 묻는 거지. 아레니우스 산대 안 돼. 아니 당연히 되는 거지.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훨씬 어떻게 돼야 돼? 의미가 더 작은 거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 훨씬 의미가 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레노가 수소이온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아레니우스의 산인데 근데 여기서 수소이온을 준다니까 그럼 이 의미는 이 산하고도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준이 같잖아. 수소이온을 물에 내놓는다. 얘는 수소이온을 물한테 준다. 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 이거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설명했다고 그래서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수소이온을 받는다. 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소이온을 받는다가 염기가 되는 거야. 수소이온을 받는다. 염기. 네. 그럼 방금 했던 말 반복이 가능하지? 왜? 얘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얘는 브랜스테드 로리에서는 뭐 하는 거야? 수소이온을 받아서 뭐가 된 거야? 염기가 된 거지. 기준이 다른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산은 됐니? 아레니우스의 산도 되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도 되는데 얘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안 되는데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는 되는 거지. 내 말 이해 갔어? 왜 그런 거야? 기준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됐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갑니다. 뭐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하려고 그래. 그럼 얘는 역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역반응 일어나지. 얼마든지 역반응 일어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가역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가역반응이 안 되는 건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이거 빼고는 전부 다 가역반응이야. 그러니까 얘가 물에 녹아서 얘가 산 염기로 변했듯이 얘가 역반응에서는 수소이온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얘가 산, 얘가 뭐가 돼야 돼? 염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염기 돼야 되겠죠. 얘 산, 얘 염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역반응에 얘는 산, 역반응에선 얘가 염기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여기선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오지. 이제 한꺼번에 갑시다. 짝산, 짝염기 뭐야? 짝산, 짝염기 뭐야?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 뭐지? 정반응에서의 산이 역반응에서 뭘로 작동한다? 염기로 작동하는 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됐니? 재한아, 봐. 내가 재한이한테 봐.
수소이온을 준다? 정반응이지. 그러니까 역반응 뭐야? 그지? 지한이가 나한테 수소이온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봐라. 정반응일 때 내가 수소이온을 줬지. 그럼 역반응일 때 내가 뭐 하겠어? 수소이온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정반응에서의 산은 역반응에서의 당연히 염기겠지.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아, 정반응일 때 내가 수소이온 줄게. 역반응에서 내가 당연히 수소이온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반응에서의 산은 역반응에서의 염기랑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얘 산과 여기에 염기가 바로 뭐야? 짝이란 말이야. 짝을 이룬다고. 그래서 얘가 짝산, 짝염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한 거잖아. 그지? 이런 걸 가르치는 나도. 자, 봐라. 그러면 역반응에서의 염기는 정반응에서의 뭐가 되겠어? 됐니?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정반응에서의 염기는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지. 정반응에서 수소이온을 받은 건 역반응에서 수소이온을 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반응에서 수소이온을 받은 건 역반응에서 수소이온을 줄 테니까 니네 둘이 짝이라고. 짝. 그래서 얘를 짝염기, 짝산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뭐 간단한 거죠. 하나 더. 자, 봐. 브랜스터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에서 좋은 건 됐니? 아레니우스에서 염기를 설명하지 못했던 애가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지?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우리가 염기로 작동을 한단 말이야. 우리 생활 속에서. 근데 암모니아는 아데니우스의 염기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봐봐라. 얘가 암모니아다. NH3. 얘가 물에 녹는다. H2O 이렇게. 그럼 얘가 정반응된다. 그럼 정반응되면 얘가 NH4 플러스 얘가 OH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서 정반응이네. 그럼 정반응에서 요 물이었는데 여기 물에서 수소이온이 건너갔기 때문에 얘가 NH3가 NH4 플러스가 된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받았어? 수소이온을 받았지. 그러니까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염기, 수소이온을 줬으니까 얘가 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수소이온 줘서 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소이온이 물한테서 암모니아한테까지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소이온 준 거고 얘는 수소이온을 받은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산과 염기야. 정반응에서 염기, 정반응에서 염기는 암모니아고 정반응에서 산은 물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야? 얘 뭐라고 읽지? 암모늄이야. 암모늄 이온과 OH는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지. 자, 역반응 가겠습니다. 그럼 역반응에서는 얘가 짜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역반응. 그럼 역반응에서는 짜잔 얘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오호, 예. 지금 얘가 암모늄인데 얘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수소이온을 준 거잖아. 수소이온을 준 거. 그럼 얘한테 수소이온이 넘어가서 수산화 이온이 뭐 된 거야? 물 된 거잖아. 수산화 이온이 물. 수산화 이온이 물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수소이온 줬으니까 이번엔 얘가 산, 얘가 뭐? 염기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가 염기 이렇게 돼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또 짝꿍 찾아볼까요? 이거 찾는 거 봐. 됐니? 자, 봐. 얘는 어이구 내가 너한테 수소이온을 줬어서 받았지 여기선. 받아서 얘가 된 거지. 그래서 수소이온을 받았어. 정반응에서 받았으면 역반응에서는 줬을 거 아니야. 니네 짝. 정반응에서 산은 역반응에서 염기랑 그래서 짝산짝염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고 수능 문제에서도 그렇고 자꾸 짝산짝염기가 나온단 말이야. 문제는. 근데 항상 시험 문제 수능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보통 10한 중반에 있어. 한 12, 3, 4번 문제 내에 있는데 문제는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와. 뭐 나오지? 브랜스터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에서 하나 더 나오지? 뭐 나오지? 맨날 나와. 맨날 풀어서 알잖아. 바로 뭐야? 양쪽성이야. 맨날 나온단 말이야. 양쪽성이 맨날 나오잖아. 이 화학식이 두 개를 맨날 주는 거지. 얘 가화학식
얘 가화학식, 얘 나화학식 이렇게 주고 맨날 묻는 거잖아. 맨날 묻는단 말이야. 맨날. 됐습니까? 그럼 가, 나 화학식에서 누가 양쪽성이야? 잘 봐. 같은 물질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질인데 누구를 만나냐. 같은 물질이잖아. 같은 물질이잖아. 같은 물질이지. 같은 물질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염기도 되잖아. 이런 물질을 우리 뭐라 그래? 양쪽성 물질이라 그래. 양쪽성. 양쪽성 물질이란 말이야. 내가 산과 염기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내가 산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뭐 되기도 해? 염기가 되기도 하지. 그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화학식을 줄 테니까 주고 찾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라. 같은 물인데 네가 염산을 만났으니까 염기된 건데 네가 암모니아를 만났으니까 산됐잖아. 이런 걸 양쪽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거 안 날라와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양쪽성 물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요즘은 영상 우리 녹화 중이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전에 이제 어떤 그 헐리우드 배우인가 어떤 그 배우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러는데 양성애자들이 그 헐리우드에는 좀 가능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아직 그 좀 꼰대인가 아닌가? 내가 좀 그랬대. 그분의 이제 인터뷰 영상 그랬단 말이야. 남자랑도 사랑하고 여자랑도 사랑을 한대. 그분은 여자야. 근데 이제 그 앵커가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사랑이 다를 수 있냐라는 거지. 자기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남성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여자니까 남자를 사랑하고 그럼 여자는 안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성애자래. 그 인터뷰를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그 영상으로 봤는데, 이야, 되나? 나는 그걸 보면서 좀 나는 안 되거든? 나는 되나? 그런 걸로 뭐 아직 내가 세상을 잘 못 따라가나 봐. 알겠니? 그걸 보면서 난 얘가 생각났어. 야, 이런 놈이 있는 거지. 얘는 이거 참, 됐니?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재수반 수업 가면 조금 더 그지? 애들이 성인이니까 재수반 수업이 좋은데 미성년자들하고 수업하려니까 힘드네. 됐어요? 자,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신 문제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수능 문제도 한 해 거치 한 해씩은 꼭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이거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좀 없어서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좀 떨어지죠. 난이도가 좀 떨어져서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성 원소인 거야. 양쪽성 원소.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짝산 짝염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얘가 지금 만나서 얘 염기, 얘가 산, 물은 염산하고 염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과 염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 잠깐 볼게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뭐 여기서 이렇게도 나오고. 실제 이거 시험 문제야. 실제 시험 문제란 말이야. 실제 시험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수능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한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그때 보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봐라. 얘는 물이었는데 어이구 하이드로늄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소이온이 왔죠. 그래서 네가 산. 그럼 네가 염기였겠죠. 뭐. 얘는 우리 맨날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얘는 아세트산이고 얘는 물이니까 아세트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소이온이 왔겠네. 그럼 네가 산. 됐니? 얘 봐. 얘 조금 조심할 만하죠? 조금 조심할 만하죠? 됐습니까? 수소이온이 어디서 어디로 왔어? 잘 봐봐. 화학식 봐봐, 이거. 수소이온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왔니? 암모늄 이온인 거지, 이게. 근데 얘가 뭐가 된 거야? 암모니아가 된 거잖아. 암모니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여기서 이렇게 건너왔으니까 수소이온을 잃고 뭐가 된 거야? 암모니아가 된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됐어요. 얘가 산. 그 다음 얘 봐.
얘는 뭐야? HFN에 프로라 수소고 얘 뭔지 잘 모르겠네. CH3가 3개나 붙어 있고 질산이라. 여기 봐봐. 프로로 마이너스 이온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이렇게 건너간 거겠지. 이렇게 건너간 거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네가 산 저쪽 염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산과 염기가 되겠죠. 산과 염기. 됐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갑시다. 뭐 이것도 하나 더 할까요?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오는 거여서 이렇게. 자, 아까 했던 거야. 답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시험 문제는. 화학식 주고 나한테 뭘로 찾으래? 양쪽성 물질로 찾으래. 그럼 화학식 중에서 어때? 한 놈은 산으로 한 놈은 염기로. 같은 물질인데. 알겠죠? 그럼 누가 돼야 되겠어? 봐봐. 어이구, 얘 물. 안 봐도 되겠네요. 여기서 얘 염기, 여기서 산. 됐죠? 양쪽성 물질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풀리는 거죠. 됐습니까? 이래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죠. 전 시간에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인가 한번 해놨을 것 같아. 오늘도 아마 거기까지 갈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생각도 잘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야. 이건 이제 수능에 보통 15번 때 나와. 15번 때. 내신에서도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수학적으로 나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뭣도 돼? 응용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응용도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알겠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응용할 수 있는 거지. 개념이 희박하면 응용이 안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작합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야. 자, 물의 자동 이온화야. 물의 자동 이온화. 쪼전. 물의 자동 이온화. 와.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말은 물은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 분자끼리도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다. 자동 이온화야. 자, 보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봐. 얘가 물이지. H2O. 얘도 물이야. 그럼 자동 이온화라는 건 뭐냐면 쌤 봐라. 원리 잠깐 설명해 줄게. 이게 물인 거야. 그럼 여기 물 분자가 있잖아. 이렇게 물 분자. 여기에 O고 여기에 H고 얘가 H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게 고체 얼음이 아니고 물이라면 얘네들은 뭐이겠어? 끊임없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분자 운동한다고. 기체는 끊임없이 활발한 운동을 하지만 액체도 끊임없이 활발한 운동을 한다고. 근데 그 운동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야. 운동 과정 중에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여기가 끊어져 버리는 애가 생기더라라는 거지. 얘가 끊어지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끊어질 때, 얘네들이 끊어질 때 얘가 산소, 얘가 수소, 봐봐. 얘가 수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지냐고. 끊어질 때 요 공유 전자쌍을 이 산소한테 주고 네가 그냥 뭘로 떨어져 나와버리는 거야? 그렇지. 수소이온으로 그냥 떨어져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수소이온으로 떨어져 나와버린 거야. 어디가 끊어지는 줄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끊어져서 그냥 이 둘 중에 한 놈이 얘가 끊어져서 똥 하고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와버리는 거야.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편의상 쓸 때 있지. 편의상.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그러니까 물이 이온화됐다라는 말을 쓸 때는 편의상 쓸 때는 여기서 나와서 어때? 수소이온과 OH-이온을 이렇게 쓰는 거야. 편의상 쓸 때는. 근데 이건 진짜 편의상 쓰는 거지. 왜냐하면 수소이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편의상 쓸 때나 이렇게 쓰는 거지. 지금처럼 개념 실제 쓸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써야 실제 화학식이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 내가 쓰거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쓸 때는 편의상 이렇게 써도 그냥 얘가 수소이온이 저거 똑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에이 선생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편의상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얘가 떨어져 나와서 얘가 하이드로늄이지. 잘 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있어야 돼?
그냥 나 물 분자였단 말이야. 물 분자. 그래서 산소가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서 떨어져 나온 누가 그냥 수소이온이 그냥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낑긴 거잖아. 그냥 낑긴 거야. 이렇게 낑긴 거야. 그럼 얘 이름을 뭐라 그래? 하이드로늄이라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래서 쟤가 하나 떨어졌고 떨어지고 남은 놈이 수산화이온 되고 떨어져 나온 것 중에 수소이온이 얘한테 가서 달라붙어서 H3O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걸 물의 이온화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물에 이온하면 이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 일어난 거지. 이게 정반응 일어난 거지. 이게 정반응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정반응이라면 역반응 있겠어 없겠어? 겁나 있겠지. 겁나 있겠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 무슨 반응이라 그래? 이걸 역반응 그러는 거야. 이걸 역반응 그러는 거야. 이걸 역반응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물에 이렇게 이동하는 걸 이온화 반응이라 그래. 근데 얘네들은 지들이 알아서 된다고. 그래서 그냥 외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물 분자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알겠니?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일어난다고. 스스로 그냥.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물에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자동이온화는 자동차 안 쓰는데 책 제목이 자동이 붙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뭘 가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 분자들끼리 그냥 알아서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온이 되는 거야. 이온이.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물이 이온화가 되니까 이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봐. 똑똑한 애들이나 묻는 거야.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묻는 거야. 야, 선생님, 왜? 선생님, 물이 이온화가 되면 그럼 여기 수소이온하고 여기 수산화이온이 있잖아요. 있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뭐라 배우셨냐면 이온은 뭐 한다고 배웠어? 이온은 뭐 한다고 배웠어?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온은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그랬잖아. 이온이 뭐라 했어? 수용액 속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 물은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흐르겠네요. 근데 맨날 우리 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흐른다. 분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흐른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여기 와서는 물이 이온화가 되니까 이온이 생기고 그래 여기 전류 흐르잖아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우와 똑똑했어. 그래 물은 이온화가 되기는 해. 근데 이온화가 되기는 하는데 전류를 흐를 만큼 이 이온수가 많지가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전류가 이온이 있다고 해서 다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돼야 뭐 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니? 봐봐. 오늘이야. 오늘 하늘에서 빗방울 57방울 떨어졌어. 서진아, 오늘 하늘에서 57방울 빗방울 떨어졌다. 서진아, 비 왔어? 그지? 비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때? 양이 너무 작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 왔다라는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비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온이 조금 생긴 거야. 이따 얘기하겠지만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생긴다고. 10의 마이너스 7승은 0.0000001인가 그래. 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알겠니? 누가 물으면 그렇게 됐기도 하고. 이건 물의 이온화라고 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가만히 둬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지는 거. 됐니? 그걸 우린 뭐라 그래? 물의 이온화 평형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물의 이온화 평형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정반응 속도하고 무슨 속도하고 같아진 거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거지. 그걸 뭐라 한다고? 물의 이온화 평형이라고 그런다. 물의 이온화 평형이라고 그런다. 물의 이온화 평형이야. 그때 이제 잘 봐. 우리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물의 이온화 평형 상수를 구하는 식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게 화투 배우는 친구들은 배워야 돼. 여기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물의 이온화 상수를 KW라고 해. 근데 봐. 이건 나중에 화투 가서 배워. 얘네들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그때를 평형상수라 그러고 그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야. 그러니까 원래 이 평형상수라는 말은 화학적 평형이 일어났을 때 자꾸 정이래. 반응 물질의 몰 농도야. 몰 농도 또 나와. 몰 농도 오늘 또 나오는 거야.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야.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 요게 화학 평형 상수야. 근데 이건 물의 이온화 평형인 거지. 근데 물의 이온화 평형이면 반응 물질이 이게 물이 된단 말이야. 그럼 물의 몰 농도는 얼마야? 물의 몰 농도는 없어. 몰 농도 어떻게 구했어? 이야, 너무 오래간만이다. 몰 농도 어떻게 구했어?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의 몰수지. 됐니? 근데 저게 순수한 물이라면, 얘는 용액 1리터가 만들어질 수가 없지.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지. 됐니? 근데 얘는 용매만 있잖아. 됐어요? 그래서 물한테서만 나타나는데 용질의 몰 농도라는 게 없는, 자꾸 이래. 반응 물질의 몰 농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의 평형 상수는 용질의, 됐니? 자꾸 용질이래. 생성 물질의 몰 농도, 평형일 때, 됐니? 화학적 평형이 일어났을 때 생성 물질의 몰 농도 비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 농도 비, 수소이온의 몰 농도,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B가 됐니? 물의 자동 이온화 평형 상수가 되더라는 거야. 여기서 두 가지 외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평형 상수 굉장히 중요한 거야. 두 가지 외울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평형 상수일 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았을 때의 수소이온의 몰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의 곱이지. 그때 평형 상수인데 봐야지. 얘가 얼마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리터야. 됐니? 얘는 얼마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퍼 리터야. 몰 농도니까 단위가 몰 퍼 리터잖아. 됐니? 몰수야, 리터. 됐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가 곱이니까 얘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야. 14승.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봐봐. 됐니? 이게 나 봐야지. 첫 번째. 이 평형 상수는 온리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되더라?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더라. 얘 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돼.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야. 됐니? 얘는 온도 외에는 어떤 것도 얘를 바꿀 수가 없어. 됐니? 다시. 자, 물의 이온화 상수는 됐니?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거야. 자, 갑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쌤 봐. 여기에 H2O 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소금을 때려 넣었어요. 그럼 소금을 때려 넣었지. 그럼 얘네들이 이온화 되겠지. 막 해서 얘들도 막 이온화 되고 그러겠지. 이때 물의 이온화 평형 상수가 얼마야? 그래. 물의 이온화 상수가 얼마야?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알겠니? 여기다가 내가 설탕을 때려 넣었어요. 설탕을 아무리 때려 넣었어요. 알겠니? 아무리 설탕을 때려 넣어도 어때?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은 얼마야? 그렇지.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이 결정권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 물만 가지고 있다고. 물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면 이 뒷단어는 되게 쉬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 이건 내신에서 나오더라고. 내신에서 나오던데. 그럼 온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온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그럼 선생님 온도가 변하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아, 온도가 변하면 봐봐. 온도가 변하면 KW가 온도가 변하니까 이게 25도씨 기준이었는데 내가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온도에 의해서 변하니까 내가 온도를 표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25도씨에서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지. 그럼 온도가 변하면 그렇지. 평형상수가 변해요. 근데 봐라. 온도가 상승할수록 어떻게 돼? 어차피 뒤에 거 10의 마이너스 14승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니까 1, 2.9, 9.6. 아이고 평형상수값이 커졌지. 잘 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봐. 온도에 의해서 변한다 그랬었지. 그런데 온도가 커지니까 평형상수값이 커지네. 평형상수값이 온도가 증가하니까 평형상수값이 커지네. 온도가 변하니까 평형상수값이 커진다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거야? 역반응이 우세해지는 거야? 그거 얼마 전에 내신 문제 되더라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커진다는 말은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어때야 돼? 증가한다는 말이겠지? 그럼 증가하려면 정반응이 우세해야 증가하는 거야? 역반응이 우세해야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정반응이 우세해야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조금 우세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요? 이해됐지? 원리 또 설명해 줘? 원리 잠깐 설명해 줄게. 원리도 간단한 거잖아. 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다 그랬지 아까? 원리 잠깐 봐. 얘가 만들어지는 건 요 물 분자들이 요 안에서 뭐 있다고?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지. 얘네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저것들 극성 분자니까 지들끼리 막 충돌도 하고 막 움직이겠지. 그래. 그러는 그 과정에서 얘가 잘린 거지. 근데 온도가 높으면 쟤네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질까? 운동 속도가 느려질까? 그렇지. 운동 속도가 겁나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럼 훨씬 충돌수가 많아지겠지. 그냥 딸리는 게 많겠지 뭘. 당연한 소리인데 그걸 수치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겠구나.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물 분자의 운동이 느려질 거 아니야. 그럼 느려지면 충돌이라든가 뭐 이렇게 충해서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잘리는 놈들이 작겠지.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수치로 아까 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봐.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여기 말하는 얘기. 지금 여기 책에서 이걸 설명할 건데 어이구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말하는가? 얘가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산성용액, 중성용액, 염기성용액 그리고 여기 산을 넣었을 때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 우리 책도 조금 어렵게 돼 있고 됐니? 선생님 해볼게. 어려울 거 없는 거야.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얘잖아. 이 값이 얼마라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얘가 뭔데? 평형 상태일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B. 곱, 몰 농도의 곱.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온도에서만 결정되지. 그러면 봐라. 이게 온도에서 결정되면 이제 봐라. 얘야. 됐니? 순수한 물 25도씨야. 그러니 25도씨야. 그럼 얘는 KW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지. 자, 간다. 여기다가 내가 염산을 때려 넣을게. 우와 하고 염산을 때려 넣었어. 그럼 염산을 때려 넣었다는 건 수소이온 값을 겁나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지. 자, 이제부터 중요해졌어. 수소이온을 겁나 집어넣었다. 됐니? 물의 이온화 상수 KW 값은 변해 안 변해? 내가 염산을 때려 벗어. 그지? 염산을 때려 벗다고 장훈이 왜 울어? 이거 감동이야? 너는 감동 포인트가 이상해. 이런 거 감동이야. 장훈아, 저 물에다가 염산을 때려 넣었어. 질문은 이거였어. KW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KW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하기로 했어? 그렇지. 그러면 봐라. 이게 안 변하는데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게 안 변하지만 이건 안 변해. 자, 봐라. KW가 안 변하면 선생님 봐야 돼. 잘 따라와. 즉, 야, 대괄호 좀 생각해 볼게. 수소이온의 몰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의 곱은 안 변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얘는 안 변해.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 있었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있었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얘를 때려 넣었지. 그럼 뭐가 변해? 그렇지.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변해버린 거야. 얘가 변하는 거잖아. 얘가 변하는 거야. 얘가. 그치? 근데 얘가 안 변해. 그럼 자동으로 누구는 변해줘야 돼? 그렇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자동으로 변해야 되겠지. 왜? 곱해서 나오는 값이 물의 이동, 이 자동 이온화 상수인데 얘는 온의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랬거든. 됐습니까? 자, 한다. 그러면 지금 쟤를 넣기 전에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가 넣었어. 이제 간다. 얘를 넣었더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얼마가 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그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곱해서 14가 나오는 건 안 변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구해라.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14승. 됐니? 아이고 참.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9승 돼야 되겠지. 됐죠? 야, 우리 이런 거 이러면 안 돼. 진짜 우리 그러지 말자.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내가 문제상에서 보면 그러면 염산을 때려 집어넣으니까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낮아진 거야,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 알겠니? 10의 마이너스 7승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됐으니까 작아진 거야, 알겠니? 여기서 왜요? 그러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져, 알겠니? 10의 마이너스 9승은 0.00000000001인 거고 얘는 0.0000001인 거고 설마 써달라 그런다. 됐니? 진짜 너무하지 마. 수소이온을 때려 넣었으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몇 배나 증가한 거야? 100배나 증가한 거야. 100배나. 우리 그러지 말자, 알겠니? 한 번 더. 이번에는 염산 때려 넣지 않고 뭘 집어넣을까? 뭐 수산화탄 집어넣지 뭐. OH-를 집어넣었어. 됐죠? 얘를 OH- 집어넣었다. 알겠죠? 그럼 얘를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에는 누구 양이 증가한 거야? 얘 양이 증가한 거지. 그래도 뭘는 절대야. 안 변해야 돼. 온도가 안 바뀌었으면 이온화 상수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안 변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변했겠지. 됐어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 했다. 와. 그럼 얼마만큼 10에 10 쓰자. 10. 또 헷갈린다고 할까? 됐니? 얼마나 시간을 내가 아끼려고. 됐니? 몇 배 커진 거야? 10의 4승배 커져버린 거지. 엄청 커진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얘는 안 변하니까 얘가 엄청나게 어떻게 해야 돼? 줄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얘가 몇 승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7승이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걸 말로 쓴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해됐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쉽죠? 쉬운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지금 우리 책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자, 우리 책이 말을 어렵게 해놓은 거야. 우리 책이 말을 좀 어렵게 한 것뿐이죠. 내용은 되게 간결하고 쉬운 거야. 간결하고 쉬워. 됐어요? 그래서 산을 넣었을 때, 염기를 넣었을 때, 됐니? 여기 마찬가지야. 산을 넣었더니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증가한 만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이고요. 염기를 넣으면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증가하는 거고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감소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얘인데 산수하러 가기 전에 자, 우리 아주 오래간만에 하잖아. 뭐? 몰농도. 몰농도. 너무 오래간만에 하죠. 그래서 몰농도 되고 이제 몰농도 잠깐 하고 갑시다. 몰농도 너무 오래간만에 한다. 몰농도 되고요. 몰농도 뭐야? 몰농도 뭐야? 몰농도.
빨리 얘기해. 몰롱도 뭐지? 용액. 그렇지. 부피 기준이지. 1리터야. 부피 기준이야. 되게 조심해야 돼. 이걸 잘 알아야 요 뒤에가 어렵지 않아. 몰롱도는 그러니까 1단원에서 한번 나오고 4단원에서 한번 나오고. 근데 몰롱도만 나왔다 하면 계산. 몰롱도만 나왔다 하면 계산. 왜 그런지 봐. 몰롱도라는 게 뭐야? 용액 1리터 속에. 그러니까 부피분해. 부피분해. 됐니? 뭐지? 몰수가 돼야 되겠지. 몰수. 1단원에서 몰수는 또 따로 구해놨었지. 그때 우리 1단원에서 몰수. 우리 여기서 몰수는 안 할 거지만 몰수는 뭐 분해? 분자량 분해. 뭐가 돼야 돼? 질량. 그래서 몰수는 분자량 분해 질량. 이렇게 돼야 되잖아. 몰수는. 그지? 몰수는 분자량 분해 질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됐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야? 수소이온의 몰농도.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용액의 부피분해 뭐가 돼야 돼? 수소이온수가 돼야 되겠지. 수소이온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몰수니까 어차피 얘는 뭐야? 몰수라는 건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수소이온의 몰농도라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수소이온수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뭐가 돼야 돼? 용액의 부피분의 뭐가 돼야 돼?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해됐니? 잘 봐. 그럼 수소이온수 어떻게 구해야 돼? 수소이온수. 수소이온수 어떻게 구해야 돼? 수소이온수. 얘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묻잖아. 그냥 뭐만 곱하면 돼? 몰농도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부피만 때려 곱하면 되겠지? 이거 우리 1학기 때, 1학기인가? 1학기도 안 돼. 1학 맨 처음에. 겁나 하고 겁나게 이거 뒤집고 그랬었잖아. 알겠니? 그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몰농도를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받아들여서 계산을 못한 애들이 많던데, 몰농도. 몰농도네.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근데 수소이온의 몰농도. 그럼 무슨 뜻이야?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그럼 뭐가 돼야 돼?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 그러면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수소이온수 또는 수산화이온수가 그냥 나오겠네.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이게 너희들 이 단원은 계속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응용이 자꾸 돼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수 때문에 많이 틀려. 나도 문제 나오면 자꾸 산수 문제 때문에 틀리는 거겠지. 그래서 개념이 어려운 건 없어. 됐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 가는데 뭐가 문제냐? 얘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거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쉬운 거야. 다만 신경을 좀 써야 되니까. 자,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 방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수소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곱했지.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오는 거지. 근데 봐라. 내가 방금 전에 수소이온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지. 근데 내가 수소를 좀 첨가했더니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4승이 됐대. 내가 수소이온을 좀 첨가했더니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던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됐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 맞아? 어떻게 똘똘이 많아지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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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 정도는? 나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 산수가 좀 딸려. 알겠니? 비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됐대. 양이 많아졌어? 작아졌어? 다시 생각해봐. 10의 마이너스 7승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됐다니까. 많아졌어? 작아졌어? 참, 다시 생각. 야, 10의 마이너스 4승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됐다니까. 많아졌어? 작아졌어? 빨리 해. 바빠. 모르잖아. 그치? 헷갈려. 이게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됐어? 이렇게
되게 많아졌어, 작아졌어? 모르겠지? 전민아, 많아졌어, 작아졌어? 많아졌어. 그치? 많아졌지? 많아졌어, 되게? 알겠니? 많아졌지? 몇 배 많아졌어? 1000배 많아졌어. 이걸 생각하면 이거 써야 되니? 이거 얼마 써야 돼? 0.0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일 거 아니야. 요만큼 몰롱도야. 근데 이 새끼는 0.00001 요만큼 몰롱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지? 겁나 많아졌네. 약 1000배 많아졌지? 헷갈려. 그치? 헷갈려. 그래서 야,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4승, 14승, 뭐 5승, 10의 마이너스 안 와.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거 많아졌나 작아졌나 헷갈리기도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실제는 이걸 써야 되지만 이 수치 표기가 너무 수가 작아. 알겠니? 그래서 야 이건 좀 표기법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뿐이야. 이건 표기법에서 좀 문제가 있구나.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표기를 하자. 그래서 표기를 바꾼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거는 암기해야 되겠지. 어떻게 바꿨냐면 자 봐. 수소의 이온 농도 지수라 그래. 됐니? 이건 뭐 글자는 이렇게 쓰는데 pH. 됐니? 잘 봐. 수소의 뭐지? 수소 이온의 지수라 그러는데 책이 말이 어렵게 써 있어서 자 할게. 자 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너무나 작아. 이거 좀 더 편히 하자고. 그래서 편히 하기 위해서 얘로 뭐 하는 거야? 지수 로그로 표현하자고. 알겠니? 그게 10의 마이너스 뭐야? 지수로 표현해 보자고. 알겠니? 로그로. 그럼 로그 얼마로? 상형 로그로 표현하면 얘 얼마야? 상형 로그 값 얼마야? 상형 로그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7 되겠지? 이걸 모르면 내가 또 어려워져. 알겠니? 이걸 모르면 내가 또 어려워진다고. 알겠니? 친하게 지내는 수학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알겠니?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얘를 로그로 치환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7 되는 거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을 상형 로그 했단 말이야. 알겠니? 10의 10진수를 상형 로그 한 거지. 근데 이따가 내가 할 건데 얘를 로그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 또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이것도 헷갈려. 이왕 마이너스 7이 큰 거야? 마이너스 5가 큰 거야? 로그 마이너스 7, 로그 마이너스 5. 누가 더 큰 거야? 이것도 헷갈려. 누가 큰 건지. 그래서 pH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나타내자. 어떻게 직관적으로 나타내냐? 잘 들어야 돼. 바로 뭐야?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됐니? 마이너스 뭘로 하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로그로 취환하면 요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떨어져 버리겠지? 됐니?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로그로 한 거야.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취환한 값. 됐니? pH 뭐야? 앞으로 이제 나랑 이렇게 얘기해야 돼. pH 뭐야?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취한 값. 알겠니? 다시 수소이온 다시 pH 뭐야? 설마 약속해야 돼. 이건 뭐야? 수식을 바꾼 거잖아. 우리가 약속으로. 실제 값은 뭐가 돼야 돼? 이따 가자. 실제 값은 저기 아까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수소이온의 실제 이온은 몰 농도를 써야 되겠지. 실제 이온 값이 너무 작으니까 더하고 뺄 수가 없어. 우리는 사실은 정확한 값을 우리는 10의 배수 값을 쓴단 말이야. 우리는 뭐 하려고? 산수를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도 헷갈린단 말이야. 됐니? 실제 값이 너무 뭐해서? 작아서.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pH라는 새로운 통합된 자료가 나타나는 거야. 자, pH 뭐야?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취향값. 됐죠? pH 뭐야? pH 뭐야?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취향값. 알겠니? 다 pH 뭐야?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취향값이야.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pH라는 말은 이건 과정이고 마이너스 로그 취향값을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했다. 그냥 로그 말고 마이너스 로그 해버린 거야. 그래야 좀 더 직관적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말하고 마이너스 로그 취향값. 한 번만 연습해 볼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됐습니까? 이게 수소이온의 몰 농도야. 이게 수소이온의 몰 농도라고. 수소이온의 몰 농도라고. 됐니?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얼마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0.000001 됐니? 불편하지? 얘 pH 값 얼마야?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마이너스 로그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날아가 버리겠지. 그럼 10의 7승이 돼야 되겠지. 10의 7승을 상용로그 값 얼마야? 7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pH 값 얼마야? 7. 됐어요? 그 다음에 얘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됐니?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됐어요? 얘를 마이너스 로그 취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떨어져 나갔지. 그러면 10의 4승을 로그하면 얼마가 돼야 돼? pH 얼마가 돼야 돼? 4. 됐니? 내가 이걸 왜 계산하는지 봐. 여기까진 편리해서 좋았어. 여기까진 편리해서 좋았지. 아,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아, 이게 훨씬 편하지. 됐어? 이 pH를 더하는 것도 편하고. 이게 편하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타나는 게 하나 있지. 왜?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해봤더니 pH 7하고 pH 4하고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pH 4가 더 큰 거지. 그럴 거 아니야. pH 4가 더 큰 거잖아.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얘 농도가 더 높은 거잖아. 얘 농도가 더 높지. 그러니까 pH 값이 더 작지. 그래서 pH가 작으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더 큰 거야.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편리는 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pH로 만들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해서 편리는 해줬는데 로그를 취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다 보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 거야?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거야. 왜 그런 거야?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거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돼. 됐어요? 굉장히 하나 조심해야 되겠지? 또 하나 할 수 있지? 여기 있는 말로 다 써있는 거야. 말로 다 써있는 거야. 또 하나 쓸 수 있지. 봐.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수소이온의 몰 농도 pH 7이다. 뭔 얘기 하려는지 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아까 우리 비둘기 했던 거야. 됐니? 자, 봐. 여기 실제값이지. 여기 실제값이다. 여기 실제값 수소이온의 몰 농도 몇 배 차이나? 그렇지. 10배 차이 나지. 이거 실제로 쓰면 0.0000001일 거고 얘는 0.00001일 테니까. 그지? 10배 차이 나지. 10배 차이 나지. 10배 차이 나지. 10배 차이 나지. 실제값이. 그러면 요거 pH로 전환해 봐. 요거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얼마 나와? 그렇지. pH 값 얼마 나와? 6 나오지. 그렇지. pH 6 나오잖아.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지? 자, 봐. pH가 작아졌어. 수소이온 농도가. 그렇지. 수소이온 농도 커졌지? 자, 봐. pH가 한 등급 차이야. pH가 한 등급 차이야.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몇 배 차이야? 그렇지. 10배 차이지. 그래서 pH 한 등급 차이가 수소이온의 실제 몰 농도 차이는 몇 배야? 10배야. pH 한 등급 차이가 수소이온 농도는 몇 배야? 10배야. 이제 이런 거 묻겠지, 그러면. 됐니? 6, 4. 됐니? 자, 봐. pH 7, pH 4. 됐니? 수소이온의 몰 농도 누가 높아? 그것부터 하자. 누가 높아? pH 4가 높아. 숫자가 작을수록 농도가 높다 그랬으니까. 자, 몇 배 높아? 몇 배 높아?
7에서 4 됐어. 7, 6, 5, 4. 몇 배? 몇 배? 그렇지. 1000배 높아. 1000배 차이 나는 거야. 한 등급이 10배니까 10배, 10배. 됐지? 어떤 새끼 3000배 그러면 안 돼. 알겠니? 30배라 그랬나? 아무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가 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몇 배 차이 나야 돼? 1000배 차이 나야 되는 거야. 연습해보면 얘가 그냥 얘가 마이너스 4냐. 얘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얘 농도보다 얘 농도가 월등히 큰 거라고. 됐어요? 이게 개념이야.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계산 문제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개념이 안 잡히고 있고 이걸 수학으로 자꾸 댐비니까 헷갈리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다 했어. 이걸 알면 자동으로 뭐는 알 수 있어? 수산화이온의 다시 수산화이온은 여기 써있지도 않아. 자동으로 아는 거야. 자, 봐. P, OH. 이건 기호야, P는. 그럼 POH는 뭐가 돼야 돼? 아, 얘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야. 누구를?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를.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취한 값.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pH는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취한 값. 됐니? 됐어? 재민아, 그 구선생님 커피 사오셨는데 그거 좀 달라 그래라. 됐니? POH는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를 뭐야? 마이너스 로그 취한 값. 똑같은 말인 거 아니야, 이거. 방금 설명했던 거 그럼 똑같겠지? 그러니까 봐라. 여기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그럼 얘는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래. 그럼 얘는 POH 값 얼마야? 얘는 POH 값 얼마야? 얘는 POH 값. 또 해? 지금 표정이 좀 또 해봐 그러는데. 또 해봐? 해봐. 또 해. 됐어? 얼마야? 7. 그럼 수산화이온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OH. 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얘는 pH. 쏘리, 내가 뭘 안 써서 그래? POH를 써야 돼. POH 값 얼마야? 7. 얘는 얼마야? POH 값 얼마? 4. 똑같지. 그러니까 POH도 어떻게 해야 돼? 숫자가 작아야 농도가 큰 거고. 똑같이 한 등급의 차는 몇 배야? 10배고 농도비가 무슨 농도비가? 몰 농도비가 10배인 거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계속 간다. 이제 우리가 산수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pH하고 POH를 알면 저렇게 지수 막 0.0000 얼마짜리 안 해도 되네.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얘가 뭐냐라는 거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쟤는 뭐냐라는 거지. 자, 갑니다. 나봐. KW 수소이온의 몰 농도,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여기 곱이 중요해. 곱이 중요해. 이 곱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14승. 이게 상수인 거지? 됐니? 25도씨. 내가 특별한 말 없으면 다 25도씨야. 됐니? 그럼 얘네들을 뭘로 나타내보자. 이제 봐. 25도씨에서 됐니? 물의 자동 이온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데 이걸 pH하고 POH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거지. 그럼 이걸 pH하고 POH를 나타내면 얘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됐니? 얘네들을 pH와 POH로 나타내면 이 수소이온의 마이너스 로그 취한값, 이 수산화이온의 마이너스 로그 취한값. 그러면 결국에 다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만 취하면 되는 거지. 몰 농도에. 어차피 얘는 몰 농도의 곱이고. 그럼 이 항에 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있지. 됐니?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데 얘네들은 뭐야? 몰 농도의 곱은, 로그에서의 곱은 뭘로 바뀌어야 돼? 합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됐어요? 합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곱을 로그 함수로 바꾸니까 얘를 마이너스 로그한 걸 뭐라 그래? pH라 그러고 이 곱이 합이 되고 요 곱이 POH라고 하고 얘가 마이너스 로그 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4가 될 거 아니야. 이게 14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값, 요 값 오늘 배운 거야. 요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랬잖아. 온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게.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랬잖아. 다른 조건에 의해서는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랬잖아. 그럼 이걸 마이너스 로그 취한 이 값도 변해 안 변해? 어차피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 즉 pH하고 POH의 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도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바뀌어?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겠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다 왔어. 봐봐. 그러면 이 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고, 그럼 이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이 값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지. 이건 수소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지. 아까 내가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건 찌따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도 온도만 바뀌지 않는다면 모든 물의 수용액은, 모든 수용액은. 됐니? 수소이온의 몰농도의 합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14가 돼야 되네.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pH와 POH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1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해진 거야. 온도가 25도씨라면 됐니? pH의 합과 POH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14가 되는 거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돼야 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봐. 순수한 물은 아까 순수한 물 요 값이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 값이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순수한 물이라는 건 25도씨에서 pH 얼마가 돼야 돼? 7. POH 얼마가 돼야 돼? 7.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14. 이렇게 되는 거야. 순수한 물이라면.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이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러 가는 거야. 내가 아까 순수한 물에다가 연습 순수한 물이야. 25도씨 물에다가 됐니? 아까 우리 했던 거야. 표기만 달라지는 거지. 수소를 때려 넣었어. 아까 했잖아 이거. 수소를 때려 넣었어. 겁나 넣었어. 염산 겁나 탔다고. 겁나 염산을 탔지. 자, 그럼 아까 했던 거지. 염산을 때려 넣어도 뭐 변해? 뭐 안 변해? 뭐 안 변해? 안 변하지? 아까는 이게 안 변한다 그랬잖아. 알겠니? 그럼 이번에 이제 뭐가 안 변한다 하면 돼? 그렇지. pH와 POH 합은 안 변한다 그랬지? 그래서 pH와 POH 합은 안 변해. 14는 안 변해. 됐어? 이제 봐. 그래서 순수한 물에다가 수소이온을 때려 넣어서 이 농도가 얼마 됐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 거야. 그럼 몇 배 커진 거야?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1000배 커진 거야. 1000배. 엄청 1000배나 커진 거지. 1000배. 1000배 커졌다.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는 곱이 14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아까 했던 거잖아.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의 POH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끝났다. 아, 너무 쉽네. 너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됐어? 그럼 너 아까 pH가 얼마야? 7이었던 게 pH가 얼마가 된 거야? 4가 된 거지. 그러면 자동으로 이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 아, 너는 두 개 더해서 14가 돼야 돼. POH는 얼마가 돼야 돼? 10이 되겠구나. 그래서 너네는 언제나 14가 고정될 테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이렇게 산수를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POH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배우면 돼? pH와 POH 합은 언제나 어떻게 돼야 돼? pH와 POH 합은 언제나 어떻게 돼야 돼? 14로 고정이야. 어떻게 더해도 돼? 그러면 나는 봐.
pH를 알면 자동으로 pOH 알아 몰라? 알아. 25도씨 기준에서는. 우리 화학인가? 화학원에서는 무조건 온도는 몇 도로 고정이야? 25도씨로 고정이야. 온도가 바뀌는 건 존재하지 않아.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 지금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 응용이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응용이 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화학적 지식은 이렇게 끝나는데 시험지는 화학적 지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수학적 지식을 좀 써먹어야 돼. 계산 문제로. 알겠니? 그래서 화학과 수학이 좀 나오는 데인데 봐. 자, 갑니다. 얘야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원리를 선생님 설명해 주려고 그래. 자, 봐. 이 표가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 이제 모든 용액의 액성은 그러면 pH하고 pOH 합은 얼마야? 25도씨라면 14네. 그러니까 순수한 중성 봐. 순수한 중성이야. 순수한 중성. 됐니? 순수한 중성이지? 그럼 pH 얼마? 7. pOH 얼마? pH 얼마? 7. 합이 얼마? 13. 그런데 이제 봐라. 진짜 중요한 걸 하는 거야. 됐니? 잘 봐. 내가 중성에 진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나오면 다 틀린다고 내신에서 pH 7이었지. 중성이지. 내가 여기다가 수소를 좀 집어넣었어. 됐니? 그래서 잘 봐.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배 커졌어.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배 커졌지? 됐니? 그러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물어보려다 그냥 내가 할게. 수소 이온의 농도가 몇 배 커졌어? 10배 커졌지? 그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배 작아져야지. 그럼 잘 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차이는 몇 배 커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차이는 몇 배 커진 거야? 그렇지. 100배지, 100배. 왜냐하면 합이 잘 봐야 돼. 합이 농도가 변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10배 커진 거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합쳐서 같아야 되지. 그럼 얘는 10배 낮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봐. 중성에서 얘는 10배가 커지면 합쳐서 같아야 돼서 수산화 이온은 10배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중성에서.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가 증가한 거야. 10배가 증가한 거야. 10배. 근데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배가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럼 10배가 내려갔을 거야. 그럼 니네는 아까 여기서 농도가 같았다고 중성에서. 그럼 너는 지금 10배 커졌고 너는 10배 작아졌으니까. 알겠니? 그러면 그 다음에 니네는 농도 차이가 몇 배냐 물어봤잖아. 내가 질문이. 알겠니? 그럼 몇 배 차이 나야 되는 거야? 100배 차이가 나야 되겠지. 100배. 내가 10배 커졌는데 너 10배 작아졌으니까. 이해됐어? 됐어? 만약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됐니? 100배 커졌어. 이걸 pH 2등급이라 그래. 됐어요? pH 2등급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얘가 몇 배 커진 거야? 100배 커진 거지. 그럼 얘는 자동으로 몇 배 커져야 돼? 몇 배 내려가야 돼? 100배 작아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배 차이 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10,000배 차이 나야지. 이번에는 10,000배 차이 나야 돼.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너희들을 낚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낚으려고 하는 거야. 낚으려고. 됐어요? 그래서 됐어. 그래서 자, 시간이 없어서 다 했어. 이제 이거는 몇 개만 문제를 내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봐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쌤 봐. 방금 얘야. 됐니? 방금 얘야. 자, 봐. 쌤 봐. 자, 봐. 여기 나 용액은 수소이온 농도하고 수산화이온 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대.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가 같다고. 알겠니? 그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 pH로 나타내면. 그렇지. 순수한 중성이라는 거지. 얘가 중성이야. 됐니? 그럼 얘네들은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돼야 돼. 같은 거지. 이걸 말로 쓰면 그렇고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의 농도의 비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봐. 얘네들의 농도의 비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지. 이걸 정석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쓴다고. 농도가 같아?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 정석적인 풀이다. 같은데 이 곱은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이게 정석적인 풀이잖아. 근데 농도가 같으려면 10의 14승이 되려면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7승이고 얘가 1 곱하기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 그럼 얘를 뭘로 나타내? pH와 pOH로 나타내. 아, 그럼 pH와 pOH로 나타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석적인 풀이하면 7과 7인 거야. 이렇게 pH와 pOH로 나타내면 이건 정석적인 풀인 거 하면 이해 갔어? 한번 오늘은 정석적인 풀이를 하자 그러면. 너무 이제 익숙해지면 약식으로 할 수 있다고. 약식으로 눈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익숙해지면. 알겠니? 그런데 오늘 아직 너희들이 안 익숙하니까 그럼 정석적으로 하자고. 그 배를 찾으려고 그런가? 배. 뭔 말인지 봐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정석적인 풀이를 하면 얘 봐봐. 무슨 뜻이야? 얘 무슨 뜻이야? 그렇지. 수소이온 농도보다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몇 배 더 크다는 거야. 그렇지. 100배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100배 더 크면 얘 농도는 얼마라는 거야? 몰 농도는. 우리는 알지. 얘가 25도씨고 얘 상수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그 14승은 고정값이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수소이온의 몰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됐니? 곱하면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 그치? 이건 변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얘 농도가 얘 농도보다 몇 배 더 크대? 100배 더 크대잖아. 그럼 지수 법칙 할 수 있지. 두 개 더해서 14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 더 커야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면 돼야 돼? 7승에서 2승 내려가면 되겠지. 몇 승? 6승이면 되겠지. 얘 6승이면 되겠지. 마이너스 6승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14 나오려니까 8승이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럼 누구 농도가 더 커?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됐니?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나 본데? 재민 이해됐어? 다시. 마이너스 5야? 왜 5야? 자, 재민이대로 해보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면 얘가 마이너스 5래, 재민이가. 됐어? 근데 이 값은 뭐 해야 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 값이 마이너스 5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네. 또 지수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네.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 B로 물어보면 몇 대 몇이야, 얘네들은? 10의 마이너스 5승과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그때 해야 되네. 0.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하고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하고 몇 배 차이야? 100배 차이 나야 돼. 1대 100인데 이거 1대 100대 안 돼. 안 되잖아. 저런 애 꼭 나온다니까. 그래서 pH가 필요하다고. 저런 애 때문에 더하기 안 된다. 바쁜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정석적인 풀이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나중에는 눈으로도 풀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농도가 얘가 100배 크니까 얘의 농도가 100배 크구나. 근데 어차피 오늘 배운 대로 하면 니네 농도의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고정값이잖아. 그럼 네가 농도가 100배 크니까 마이너스 5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였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100. 바쁘구만. 됐죠?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6 돼야 되겠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야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8승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100배 차이지. 그리고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4승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여기 할 것도 없는데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 봐.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엔 누구 농도가 커? 이번에 누구 농도가 더 크냐?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크잖아. 몇 배 더 크냐? 10의 2승 붙어 있다. 100배 더 크지? 근데 얘네들은 곱해도 얼마야? 변하면 안 되지? 나 여기다 쓸게.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100배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간이 그렇지. 수소이온 농도가 10배만 커지면 돼. 그럼 얘는 자동으로 10배가 내려가니까 그걸 익숙해지라는 거야. 그거를 익숙해져야 된다고. 아까 우리 재민이가 왜 틀렸는 줄 알겠지? 얘가 100배 커지니까 얘를 100배 올려버리면 상대편은 100배 내려간단 말이야. 그게 10,000배가 차이 나는 거야. 알겠니? 지금 그거 해주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얘가 100배 커지니까 어떻게 돼? 얘는 10배만 올라가면 상대가 10배 내려가서 100배 차이가 난다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얘가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합치면 14승. 그럼 이제 안 봐도 이걸 이제 봐. 이게 조금 있으면 왜 암산으로 되겠어? 아, 이게 눈에 들어오면 너 pH, 너 pH 얼마? 6. 이쪽에 pOH, pOH 얼마? 8 이렇게 된다고. 얘는 pH 7, 얘는 pH 7. 됐니? pOH 7. 얘는 얼마야? 여기 있지? 그럼 얘는 아까 뭐였어? pH가 얼마였어? 아까 pH, 얘가 pH가 8, pOH가 6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더해서 14.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왜 연습해야 돼? 오늘은 화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줬는데 나머지 연습, 계산하는 건 뭘로 해야 돼? 수학적 요소가 들어온단 말이야. 로그 계산이 좀 해야 돼. 로그 계산을. 알겠니? 왜? 어차피 pH라는 정의 자체가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취향값이라고. pOH는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취향값이야. 그럼 우리한테 맨날 묻는 건 뭐겠어? 둘 중에 하나 주고 그걸 바꾸라 그럴 거 아니야. 수소이온의 농도를 주고 pH를 묻거나 pH를 주고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넣거나. 그럼 더 들어가면 뭐야?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주고 뭐 할 수도 있겠어? 그렇지.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주면 수소이온 수를 구할 수 있지. 부피를 곱해서. 여기서도 문제 많이 풀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4단원이 왜 어렵다 그랬지?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왜? 수학적 요소가 계속 들어올 거니까. 알겠니? 중화반응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다음 주부터는 중화반응, 거기도 계속 수학이야. 알겠니? 화학은 끝났어. 수학의 시작이야.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